현대차의 아이오닉 5에 이어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죠. EV6가 전 세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전 예약을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연간 판매 목표량을 돌파했을 정도로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한국산 전기차 첫 발을 잘 내딛기는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꽃길만 걸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이고요. 애플이나 샤오미 같은 이 대형 IT 기업들도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생존 경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한국 전기차의 경쟁력, 또 직면한 현실, 생존 전략까지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라대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 최영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일단 가장 최근에 공개한 게 기아 EV6니까요. 네. EV6 얘기부터 해볼까요? 특징과 경쟁력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EV6는 이제 현대기아의 새로운 eGMP 플랫폼으로 만든 자동차인데 이번에 이제 출시한 목적을 봤을 때는 좀 이제 타협 내지는 자동차라는 느낌으로 많이 팔기 위해서 만든 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대중화를 노리고 네, 맞습니다. 전기차의 대중화를 노리고 만든 네네. 차다. 그렇게 보셨다는 거는 예를 들어 가격대라든지 아니면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많은 수요층이 원하는 거에 맞췄다 이렇게 봐야 된다. 네, 일단 그런 부분도 이제 있고요. 이제 그 성능이나 이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플랫폼 자체에서 어느 정도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차를 예를 들어서 현대는 현대대로, 기아는 기아대로 약간 다른 특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접근 방식의 이제 이 형태를 봤을 때는 네. 많이 팔기 위한 그냥 자동차이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뭐 같은 현대차 그룹이긴 하니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현대차의 전용 전기차이고요. 사전 계약 첫날 2만 3천여 대가 계약이 됐습니다. 기아 EV6 사전 계약 첫날에 3시간 만에 만 대를 돌파를 했군요. 두 차량 모두 일단 흥행에 성공한 것 같은데 글쎄요. 차이를 꼽자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혁신이라든지 뭔가에 대한 가치를 창조하고 싶은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디자인은 이제 예전 디자인의 컨셉을 가지고 이제 내부 공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많이 했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차박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용도 사용 등을 이제 목적으로 간 거고요. 기아 EV6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자동차의 성능과 일단 자동차라는 느낌을 가지고 세련된 그런 기분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든 거라는 거고 이 두 가지 컨셉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이제 두 경쟁 차종이 나오면은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이번 이제 현대와 기아는 중복되는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형태로 양쪽을 다 팔 수 있는 시장을 찾아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네,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그룹 계열사 안에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군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전기차 시장 중에서 가장 큰 곳을 꼽자면 중국임을 부인할 수가 없겠죠. 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진 게 중국의 IT 기업이죠.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요즘 분위기에서는 샤오미가 진출하지 않는 거가 좀 이상하죠. 오히려 네, 이상하다. 일단 이게 이제 기존 자동차 대비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요. 기존 자동차 내연기관은 배출가스라는 굉장히 높은 진입 장벽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없기 때문에 뭐 요즘 웬만한 전자업체들 누구나 다 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라서 실제 판매까지를 염두에 두고 선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라도 팔아보겠다 하고 시작한 건지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애플도 그렇고요. 자동차라는 특수한 어떻게 보면 독립된 영역인 건데 아무리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IT 기업들이 뛰어들었을 때 글쎄요. 이게 전체적인 운영, 통합의 문제도 있는 건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타고 도로에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일반인들이 다 쓸 수 있는 자동차인데 예를 들어서 샤오미라는 회사가 중국에서 특정한 지역에 뭐 교통수단으로만 쓰인다거나 아니면 택시나 셔틀버스 같이 쓰이는 차만 만들겠다 했을 경우에는 좀 다른 관점이 되거든요. 일반적인 자동차는 팔고 AS하고 관련된 법규 문제나 사후 관리에 관련된 게 이제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샤오미 같은 이제 예를 들어 애플 같은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기존 자동차를 판매하고 운영하는 시장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택시 전용 상품, 네. 셔틀버스 전용 상품과 같은 이제 특수형으로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선상에서 놔두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이제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기차 시장을 놓고 보면 정말로 글로벌 각축전이 치열해진다라고 보는 게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어디 완성차 업체가 언제까지 막대한 규모로 투자를 해서 뭐 전기차로 전 라인업을 다 바꾸겠다 이런 소식부터 최근에 또 전기차 1위 업체죠 테슬라가 토요타와 함께 반값 전기차 내놓겠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네. 오늘 바이든 행정부가 두 번째 대규모 부양책을 내놨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전기차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들어가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정말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시장 자체가 말이죠. 근데 하루하루 이제 새로운 소식 나오는 것 자체가 뭐 사실 먼지가 날 정도로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밑단에 있는 기저를 봤을 때는 방향성은 벌써 한 5, 6년 전부터 정해져 있던 거고 이제 각각의 나라라든지 회사들이 이제 준비한 경쟁력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열리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고요. 뭐 테슬라와 도요타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이들은 예전부터도 협력을 했었고 네. 심지어는 뭐 지금 테슬라의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원래 도요타가 합작으로 했던 공장을 이제 인수한 거고 지분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도요타가 전기차 쪽은 지금 상당히 늦은 상태고 테슬라는 대량 생산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협력이 가능한 구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둘의 협력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많은 나머지 회사들끼리의 이제 협력이 예상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4년 동안 이전 정부 4년 동안은 친환경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발된 게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였고요. 사실 미국 제조사들 역시 예전 정부가 약간 친환경 정책에는 이제 덜 신경 썼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잘 편하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4년치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좀 나서달라 하는 형태로 지금 요청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말 그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악재가 생겼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 사태가 지금 빚어졌어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특히 현대차 울산 1공장은 아이오닉 5가 생산되는 곳인데 일주일 동안 가동 중단을 결정을 했단 말이죠. 이게 정말로 닻을 올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발목을 잡힐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은 이미 예견됐던 이야기들이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차량용 반도체가 수량은 많지만 큰 돈이 되지 않고 기술적으로 되게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네. 즉 자동차의 이제 안전 기준이 되게 높고 하다 보니 부품에 대한 약간 이제 폐쇄적인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몇 개 회사가 전체 물량을 다 이제 핸들링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의존하다 보니 지금 이제 뭐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진이가 영향도 있었고 자연재해 영향도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인 게 더 크거든요.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당장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방법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의 기술 기준의 진입 장벽을 좀 낮추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걸 이제 앞에 샤오미하고 연결시킨다 그러면은 기존의 자동차의 안전 기준이나 이걸 모두 만족시키는 값이 싸고 별로 마진이 안 남는 이제 특수한 부품을 쓰기보다는 일단 비슷하게 작동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대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을 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새로운 자동차 회사들이고요. 그 기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 내재화에 대한 이제 뭐 욕구가 아마 많이 강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칩 부족 사태에도 문제가 불거졌지만 최근에는 노조에서 전기차 생산 혹은 판매와 관련돼서 뭐 어깃장이 하나면 어깃장을 놓는다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의 인력이 감축될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근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기차는 기존 자동차 대비 부품 숫자가 작고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당장 일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는 이런 이제 어필을 하는 거는 맞는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아빠가 돈을 잘 벌어올 때는 형제간에 나누는 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네. 이제 아빠가 힘들죠.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거는 이제 내 몫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안 전체가 이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좀 더 이제 크게 접근해야 될 시점이고요. 이게 이제 개인 뭐 일부 기업들만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뭐 같이 미래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율주행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 사업단의 목적, 역할은 자율주행 레벨 4를 조기에 상용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야기가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단 일단 출범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고요? 레벨 4라는 상용화 실제 가능한 건지 전문가로서 견해 어떠십니까? 일단 의미는 제대로 방향은 잡았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단장부터 시작해서 전체 조직 구조가 공무원하고 일반 기업이 이제 섞여 있고요. 특히 이제 민간 기업 출신들 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걸 진행을 시키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간 시장에서 당장 필요한 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사업단의 주축이 되고 네. 정부 정책 하시는 분들이 이걸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모양새가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이제 얼마나 빠른 결과를 낼 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레벨 4라는 구체적인 이제 뭐라 그래 기능에 대한 아니면 목표에 대한 거를 수치화시키고 일정까지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단계적인 진행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번 구성에는 보면 이제 기술 이야기뿐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청이 이제 직접 개입을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차가 도로에 나왔을 때는 이제 운전은 기술인데 이 뒤에 사후 처리는 법규에 관련된 문제이고 또 모든 시민들이 보는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꺼번에 보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거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레벨 4가 완벽하게 이제 모든 도로에서 다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 이제 자율주행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계는 프로그램돼 있는 대로 움직이지만 사람은 항상 그렇지 않거든요. 뭐 심지어 음주운전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목표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라든지 이제 전용 구간에 관련돼서 좀 특수하게 운행되는 형태가 먼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헷갈려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레벨 4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운전대에서 아예 손을 떼고 잘 안적인 수도 대로 있다. 잠을 자도 되는 그 정도 네. 수준의 예, 자율주행. 이거 이제 잘 수도 있다는 건 약간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조금 이거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그럼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만질 수 있다. 네, 예, 이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라대 최용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